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주택자 난리 났다. 안 보면 땅 치고 후회합니다. 부동산 사이클 모양을 보면 지금은 4, 5년 대폭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집값과 주식 상승이 우리나라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과 KB 시세를 놓고 말들이 많은데 이참에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세에서 3년 후에 집값은 얼마가 되어 있을까 예측 시세를 보여드리고, 집값이 오르려면 투자자가 늘어야 하는데 과연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전화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무주택자들 난리 났다. 안 보면 땅 치고 후회합니다. 자, 지금 엄청난 토네이도가 돈을 날리고 있네요. 과연 어떤 상황이 될까요? 우선 사이클 모양을 딱 한번 보자고요. 사이클 모양만 본다면 한 4, 5년 폭락이 맞아요. 볼까요? 자, 여기 지금 86년 여기 최근 모양입니다. 자, 빨간 선을 타고 가보자고. 이렇게 폭등했다가 꾸준하게 이렇게 내려왔죠. 그 다음에 엄청나게 폭등했다가 또 역시 내려왔고, 또 엄청나게 폭등했다가, 자, 여기에요. 이제 이 모양이 좀 닮았잖아요. 지금 초록색으로 이렇게 더블 딥 모양의 지금 내가 모양을 다 해놨는데, 자, 만약에 이대로만 간다면 이번에 자, 파란 거 보세요. 파란 걸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즉 2026년까지 하락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 닮았죠. ABC가 너무나 모양이 닮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직 더 가봐야 알겠지만 이 빨간 선 있죠. 플러스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양새, 거의 2026년까지 꾸준하게 상승. 이렇게 상승하면 2배는 뜁니다. 2배. 자, 이 모양이 더 유력해 보여요. 모양상으로 본다면 밑에 이 그림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흐름은 이렇게 플러스로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부동산원과 KB 시세 누구 말이 맞을까요? 자, 여기선 상승, 저기선 하락. 부동산원과 KB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 뭐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이제 매매를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흐름 상담도 많이 하고 흐름을 많이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볼 것도 없이 한국부동산원이 대승입니다. KB는 아주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한번 먼저 보고요. 5월달입니다. 5월달인데, 자, 5월달 이후로 한국부동산원은 꾸준하게 뭐 폭등을 했다기보다 상승해서 계속 이렇게 상승폭을 넓혀가는 모양. 거의 3개월 동안 지속 상승입니다. 그런데 KB 보세요. 자, KB 이게 0이거든요. KB는 단 한 번도, 올해 들어와서 단 한 번도 그 주간 단위로 한 번도 플러스가 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에 살든 경기도에 살든, 자, 뭐 경기도 중심이든 외곽이든 또는 충청도까지 사시든 한번 주변의 아파트 값을 보세요. 자, 제일 바닥 쳤을 때보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한국부동산원이 맞다면 계속 조금씩이라도 이제 바닥치고 올라가는 게 맞고, KB가 맞다면 계속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회복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계속 떨어져야 돼요. 자, 어느 게 맞습니까? 볼 것도 없이 한국부동산원이 맞아요. KB 아주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어떻게 3개월 연속 단 한 번도 상승이 없다? 지금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요. 한번 물어볼까요? 자, 서울 지금 뭐 5월 대비 지금 떨어졌습니까? 계속 올라갔지? 자, 인천 계속 올라갔잖아요. 물론 아직 고점 회복하려면 좀 많이 남았어요. 경기도, 자, 떨어진 곳 있나요? 5월 달에 비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충청도, 세종, 대전 떨어지고 있나요? 올라가고 있죠. KB는 단 한 번도 상승이 없어요. 이런 기관이 무슨 기관입니까? 없어야지. 반성도 안 해요. 그리고 대출을 또 기준으로 잡는다는 게 또 그렇습니다. 저는 특정 부동산 띄우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지금 이 시세,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시세.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그것도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왜 그러냐면 10개 부동산이 있는데 KB는 그냥
거래만 됐다 하면 세대수가 적은 것이든 많은 것이든 그냥 얘를 1대1로 해가지고 거래되는 대로만 쫙 하다 보니까 지금 꼭지에 물려있는 세대수가 적은 것들 그거를 다 반영하다 보니까 오히려 종합적으로 내봤더니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예요. 왜? 사실상은 올라가고 있는데 자주 거래되는 것들은 뛰고 있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거래되는 것은 꼭지에 물려있는 것들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함정은 모르고 그냥 거래량이 지금 적잖아요. 함정은 모르고 그냥 통계를 내버리는 거예요. 물론 중개소 사장님 말도 듣는 게 있겠지만 뭐 맞지를 않죠. 자, 여기 보세요. 한국부동산원 장점, 실거래가를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정확도 높아요. 단점이 있습니다. 이 한국부동산원이 정부 산하에 있다 보니까 정부 시세 의도적으로 왜곡, 여기에 취약. 실질적으로 지금 조사 들어가고 있는데 자, 문재인 정부 때 시세 조작했다는 말 계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제가 봐도 시세 조작한 것 같아요. 왜냐? 2019, 20년에 이렇게 뛰었는데 이렇게 뛴 것처럼 나와요. 뭐 조작한 거죠. 보나마나 뭐. 단점 바로 그거예요. 다만 자, 그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상황으로 봤을 때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반영 이런 종합적 반영은 상당히 높게 평가해 줘야 돼요. 최근 시세 부동산 흐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지금 이 폭등도 아니고 뭐 그냥 소폭 상승인데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이 흐름이 거의 일치해요. 자, KB부동산 볼까요? 장점 사람만 많이 해요. 표본은 많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활발할 때는 정확하지만 지금처럼 거래량이 적거나 밋밋할 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보여요. 정확하지 않아요. 단점 비인기 아파트까지 다 포함해서 통계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왜곡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나온다고요. 왜? 꼭지에 물려있는 것들이 막 거래되다 보니까. KB가 정확도를 높이려면요 진짜 거래량이 많아진 상승 꼭지장이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은 바꿔야죠. 지금 어느 언론사가 KB 시세를 반영합니까?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빅데이터 전문가들조차도 반등을 인정하잖아요.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2차 폭락이 온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KB는 반등을 안 했어요. 집값이 계속 마이너스야. 계속 떨어져야 돼. 지금이 제일 바닥이야 돼. 가격도. 바닥입니까 지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공인 이런 걸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줘야 돼요. 오히려 이리 맞지도 않는 KB 시세 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 올랐네 떨어졌네 지금 내가 보면 한심해 죽겠어요. 자, 최근 시세 오히려 흐름과 반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신뢰 위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군다나 KB는 대출을 갖다가 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빨리빨리 현실에 맞게끔 제도를 개선시켜야죠. 뭐 한국부동산을 제가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틀려도 너무 틀리고 형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단 한 주도 안 올라갔나요? 1월달 대비 지금 KB처럼 이렇게 가려면요 1월달에 10억짜리가 한 6억이었으면 지금 얼마였냐면 한 5억이나 4억이 돼야 돼요. 맞잖아요. 계속 마이너스니까. 그렇나요? 1월달에 10억짜리가 6억까지 진짜 떨어진 게 있다면 지금 7, 8억으로 올라오지 않았나요? 자, 이제 세 번째, 집값 지금처럼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지만 저는 해외 집값하고 이런 어떤 경제 상황, 금리 종합해 봤을 때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도 좀 집값이 많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서민들을 위해서. 그렇지만 현실은 이러하니까 자, 예측을 해보니까 지금처럼 3년간 오를 경우 예상 시세 강남구 반포동 반포자의 35평 자, 얘 보니까 39억까지 갔던 게 34억 23년 8월달 현재 원래는 20억대까지 무너졌었다가 이렇게 회복했죠. 자, 그런데 얘는 45억까지 찍을 것으로 예상해요. 만약 지금 상승장이 이어진다면 신고가 찍겠죠. 이대로 3년간 폭등하면 70억 갑니다. 예전 같으면요 네 더블 갔어요. 네 더블 39억이 100 몇 억으로 가는 거겠죠. 이번에는 그렇게 못 갑니다. 두 더블 조금 못 가는 것으로 계산해서 70억. 이번엔 동대문 전농동 레미안 크래시티 자, 한 이 정도 금액대의 서울 아파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17억까지 갔던 게 무려 13억까지 원래는 11억 거기까지 10억까지도 폭락을 했죠.
그러다가 지금 회복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럼 24년 내년 정도 되면 1년 정도 뛰면은 본전 회복, 이게 고점 회복할 것 같아요. 결국 3년간 뛰게 되면 20억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이라서 25억. 관악구 본경도 두산 아파트 33평. 자, 13.3억이었던 게 얘가 거의 한 9억대까지 떨어졌다가 9억, 8억대 후반 9억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0억 정도 해요. 30평대. 자, 그러면 얘는 아마 내년 정도는 고점 회복할 것 같고요. 26년까지 3년을 뛰면 17억까지 치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측 시세를 보시고 집값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데미지를 입느냐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동탄투 청계동 시범 더샵 센트럴 얘가 15억 됐던 게 거의 10억, 11억까지 빠졌다가 지금 12.5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얘는 내년에는 전고점까지는 회복 못하더라도 14억, 26년은 신고가는 찍는데 한 가지 비교해드리고 싶은 것은 자, 서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서울은 계속 신고가 찍을 확률이 높지만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물량 폭탄하고 너무 집이 남아 돌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신고가 겨우 조금 찍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돼요. 이번에는 서울이 영원한 공급 부족, 그래서 장기적으로 상승 예상, 인구가 줄고 공급 과잉이라고 할지라도 서울만큼은 땅이 그대로 있고 그린벨트를 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공급 부족 맞아요. 자, 그리고 한번 비교를 해 드려 볼게요. 집이 계속 지금 집을 짓는데 서울은 그냥 집이 되다 보니까 늘어나질 않아요. 자, 서울 공급 부족. 크게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으로 구분해 볼게요. 자, 인허가 서울 1.7만, 수도권 7.2만, 지방 11.6만. 여러분들 서울 인구를 약 5분의 1로 보세요. 서울 인구를 5분의 1. 뭐 집을 인허가를 하든 착공을 하든 분양을 하든 준공을 하든 그러면 5분의 1 하면 본인 역할인데 5분의 1이 훨씬 안 돼요. 보자고요. 인구 대비 5분의 1인데 자 1.7만인데 18.9만 몇 분의 몇입니까? 거의 10분의 1, 11분의 1, 10분의 1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은 인허가량이 훨씬 부족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연도별로도 20년 18, 21년 23만, 22년 26만, 23년 올해 들어서 18만. 왜냐하면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올해 부동산 경기가 초반에 안 좋으면서 지금 분양 인허가 물량이 확 줄어버렸어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조짐입니다. 이건 꼭 서울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착공 보세요. 서울 1.2만, 수도권 4.8만, 지방 4.3만, 총 9.2만 중 서울이 1.2만. 역시 5분의 1보다 훨씬 부족해요. 자, 20년 21만, 21년 26만, 22년 18만, 23년 9만. 역시 착공 23년에 전국적으로 9만밖에 안 된 정말 부족하지 않나요? 자, 분석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서울 9.2만 중 1.2만, 23년 9만, 22년 9만. 그러니까 마이너스 9만으로 작년에 반토막밖에 안 되고 서울은 훨씬 적고. 자, 분양 한번 볼까요? 서울 5천, 수도권 3.6만, 지방 2.9만, 총 6.6만이 분양을 했고 6월달 기준으로. 자, 근데 20년에 13만, 21년에 16만, 22년에 11만인데 자, 23년 6.6만. 어우, 턱없이 부족하네요. 그 전부 다 5만 이상 부족하죠. 자, 거의 반토막밖에 안 돼요. 올해 인허가 착공 분양이. 분석 서울 6.6만 중 5천이 뭡니까? 거의 10분의 1도 안 되죠. 12분의 1이네요. 인구는 5분의 1인데. 이 말씀은 결국 서울은 분양도 부족하다. 23년 6.6만, 22년 5.5만, 마이너스 5만. 거의 더블 가까이가 지금 분양이 부족하고 준공 불가. 이번에는 서울 1.6만, 수도권 10만, 지방 8.2만, 총 18만 중에서 1.6만이 뭡니까? 역시 10분의 1도 안 돼요. 서울이 계속 이렇게 올해만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서울은 집이 되고 신도시를 안 짓다 보니까 계속 집이 영원히 부족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20년 23만, 21년 17만, 22년 18만, 23년도 18만. 전년도하고는 비슷하지만 그 전에 비한다면 줄어들었죠. 자, 분석 서울 18만 중에서 1.6만으로 너무 적어요. 또 올해 준공하는 것들, 입주하는 것들은 그나마 비슷하네요. 즉 정리하겠습니다.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이 서울은 영원히 부족하다. 2배, 3배 이상으로 부족하다. 그 다음에 23년만 넣고 봤을 때 그 전부 다 이 4가지가 다 부족하다. 즉 올해는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요. 자, 이번에 이제 5번으로 넘어갈까요? 집값이 오르려면 투자자가 증가해야 하는데 현재는 투자자가 많아졌을까요? 아직은 미흡합니다. 물론 거래량이 뒤따라지진 않고 있죠. 자, 서울 거래량은 지금 제일 많이 지금 거의 4천 건까지 찍었지만 아직도 다주택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4050 세대 외지인들 외국인들의 어떤 이 투자자들이 아직 본격화됐다고는 할 수 없어요. 투자자가 증가하기에는 거래량이 좀 부족해요. 투자자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집값 날아갑니다. 이 투자자들이 전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뛰어들었어요. 현재 투자자들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었는데 이 거래량이 좀 더 늘어나야지 이 상태로는 안 되고 더 늘어나기 전에 판단을 잘해라 이런 말이에요. 다주택자 2013년부터 9년간 상승 견인, 법인 2015년부터 지방 소액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지금 23년 7월 매수자 점진적으로 증가했고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좀 따르지는 못하고 있다. 4050도요. 자, 20년 바닥 상승 초입 매입. 부동산 경험 있고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4050. 2023년 7월 매수자 점진적으로 증가. 그런데 아직은 거래량이 부족하다. 투자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확 늘어나게 되면 집값 폭등해 버리겠죠.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다. 자, 그 전에 생각을 해라. 2017년, 21년 부동산 상승을 견인한 것도 외지인입니다. 지방 사람이 수도권에 많이 했죠. 수도권 사람도 지방에 투자했는데 수도권 사람이 지방에 투자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2023년 7월 매수자가 역시 외지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거래량은 아직 부족하다. 외국인들 2013년부터 9년간 부동산 상승을 견인했는데 중국, 미국인 거의 중심이죠.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매수를 하는데 2023년 7월달 역시 점진적 증가. 근데 거래량 부족. 정리하면 이러한 투자자는 지금 1월달 대비 현재를 비교한다면 늘어났어요. 투자자들이. 그런데 여기서 절대치 아직 예상치만큼은 늘어나지 않았다. 근데 그만큼 늘어나면 집값이 폭등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지금 매수할 경우 유리한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규제 해제의 혜택. 지금은 모든 규제들이 다 완화됐죠. 정부 집값 하락으로 모든 규제가 완화돼서 그 법을 적용받아요. 거주도 폐지됐죠. 대출 세금 혜택도 있죠. 일시적 이주택도 활용할 수가 있죠. 만약 집값이 상승하면 실거주 폐지됩니다. 실거주가 부활됩니다. 그리고 대출, 세금, 청약 다 강화될 거예요. 두 번째, 매수 가격이 낮죠. 물론 바닥보다는 좀 올라왔는데 그래도 낮다고 봐요. 바닥 10% 오른 수준으로 매수 가격이 지금은 낮아요. 한 30% 떨어졌다면 지금 10%, 15%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폭락 가능성이 현재는 희박이에요. 반반이라면 오를 가능성과 떨어질 가능성이 반반이라면 매수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상승 지속. 못난이 상투장에 비싸게 매입하신 분들 지금 상승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보유하는 것도 괜찮죠. 그 다음에 미래 입지 선점. 똑같은 돈으로 유망지역 선택폭이 넓어집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요. 선택폭이 넓어요. 근데 집값이 뛰면 뛸수록 선택폭이 좁아지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자, 여기 보면 거래량 증가, 전세 안정되면 이미 가격이 폭등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스크가 줄어들면 집값은 날아간다고요. 그런 것들이 줄어들기 전에 뛰어들 사람은 뛰어들고, 자, 10년 내다보면 결국 집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은 필수라고 했죠. 5대 은행 요즘 최근에 뭐 주담대가 좀 다시 약간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데 뭐 큰 폭은 아니고,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주담대 신용대출 저축금리는 쭉 내려왔다가 현재 이제 밑에서 놀고 있어요. 더 떨어지지 않고. 아마 이게 더 밑으로 떨어지려면은 이렇게 돼야 돼요. 약간 올라간 곳도 있고, 그런데 이게 떨어지려면 이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자, 부동산 이제 금리 있죠. 자, 금리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빠르면 아마 신흥국가부터 올 연말, 늦어도 내년 1, 2월, 우리나라도 1, 2월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제 미국 이게 달렸죠. 주택가격 전망. 자, 지금 100이 넘어가면 집값이 상승 중이라는 의미예요.
그 전에 계속 안 좋았죠. 22년 11월 뭐 계속 다 꾸준하게 올라왔죠. 자, 근데 미분양 주택 가구 수 거의 7만 5천까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습니다. 6만 대까지 확 줄었죠. 다만 악성 미분양이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월별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 여기 보시면 매매 거래량이 꾸준하게 올라가 가지고 지금 작년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는 쭉 하반기 때 내려갔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거래량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측이 돼요. 자, 바닥 찍고 급반등하는 주택가격 전망. 지금 전망 지수도 이거 보면 바닥 찍고 지금 완전 V자로 올라와서 지금 플러스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현재가 여기거든요. 여기. 그러면 기준을 한번 쭉 잡아볼게요. 자, 예전에 막 상당히 낮았을 때 많았잖아요. 이렇게 100 밑으로. 근데 지금은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심리가 많이 살아난 거예요. 심리가 플러스 쪽이라고요. 완전하게. 여기 보시면 답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한눈에 보는 전국 주택 인허가. 자, 서울은 겨우 이 정도예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허가가 23년 와서 확 줄었죠. 자, 그 다음에 착공. 서울이 너무 적어요, 착공이. 그 다음에 확 줄었죠. 23년에 와서. 그 다음에 분양. 이 정도입니다. 예상 분양도 확 줄었죠. 그 다음에 준공. 너무 적어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지금. 확 줄었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은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이 오랜만이 아니라 영원히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희소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기도나 지방은 땅덩어리가 커서 그냥 막 신도시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부족하지 않아요. 다만 올해만 놓고 본다면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수도권이나 지방 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이 신호등이 있는데 부동산 신호등도 잘 보고 덤비세요. 무주택자와 집을 파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유리하며 흐름이 상승으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투자자들도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